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삼성전자가 이제 다시 돌아온 10년 만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SK하이닉스에게 많이 밀렸죠. SK하이닉스를 잡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공격적인 M&A가 진행이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전에 어떤 기업들을 좀 사두는 게 좋은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방송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하니까,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실 삼성전자는 이게 이슈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자꾸 어려워 하시는데 삼성전자가 진짜 쉽습니다. 진짜 쉬운 게 뭐냐고 하면은, 이건 좀 차트로만 제가 얘기 드린다 하더라도 과거에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6월 20일 날도 이 가격에는 몰빵해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55,000원, 6만원, 이 당시 삼성전자 몰빵했는데 얘기했거든요. 그 당시 보면은 그 이유가 뭐였냐고 하면은, 평균적으로 삼성전자는 사실상 마이너스 35% 하락을 했을 때 매수를 시작해서, 그 분할 매수가 고점 대비입니다. 고점 대비. 그 분할 매수를 언제까지 하면 되느냐, 마이너스 45%까지, 고점 대비 마이너스 45% 가격까지 분할 매수하면은, 여기도 나와 있죠. 기술적인 반등을 통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수익을 보는 구간이다. 이 역사가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제가 사실은 이 5만원, 6만원 뭐 분할 매수 구간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실질적으로 매수 범위 주고 현재 88,000까지, 당시도 약 한 50% 정도 올랐죠. 그리고 나서 하방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사실 올해도 해서 얘기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도 3월 달에도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이제 시작한다고 사 모아야 된다고 해서 그 당시에도 해서 제가 꼭 이 구간에 또 모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 마이너스 35%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다시 한번 지금 역시나 이 구간대에서 모아주고 우상향. 지금 차트 자체가 이렇게 살 돌리고 있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보면은 2평대 별만 본다 하더라도 정배열 5, 20, 60의 정배열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방 추세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장기 2평도 뚫어냈고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사실은 차트만 보고 공략을 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를 가지고서 절대적으로 손절을 칠 수는 없습니다. 수익을 보연받지 손절해 볼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를 지금 이제 차트만 보고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또 비난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트만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니고, 사실 차트는 뭐 거들 뿐이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삼성전자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 때문이냐, 당장 뭐 한다, 내일이면은 10년 만에 사법 족쇄가 이제 풀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심, 2심 자체가 무죄가 이제 선고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인데, 중요한 건 뭐다? 지금까지 사실 이 1, 2심에서 무죄를 받았음에서도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근 몇 년, 10년 동안 제대로 된 이 사법 리스크에 따른 이 투자가, 과감한 투자가 나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M&A도 그렇고요. 뭐 어쨌든 이런 사법 리스크가 결국 족쇄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오히려 이런 주가의 상승 탄력도 억압되었다, 짓눌렀다라고 보는 표현인데, 보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뭐가 되고 있다? 대법원에서 무죄 결과가 나오면서 공격적인 투자 모멘텀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투자라는 게 높다라는 거예요. 뭐 물론 이 대법원 최종 판단이 무죄가 안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 다만 현재 시장에서 봤을 땐 뭐다? 이 대법원은 통상적으로 사실관계를 따지는 게 아니라 법리 해석과 적용에 관한 판단, 이게 잘못된 건가 아닌가만 판단하기 때문에 원심 결과가 뒤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 2심 자체가 무죄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최종 판단 역시도 무죄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10년 만에 뭘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삼성전자의 공격적인 사법 리스크를 이제 떨쳐내게 되면서 공격적인 투자 모멘텀을 기대하게 된다는 거겠죠.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삼성전자가 뭐 잘 나가고 있으면 몰라요. 근데 최근에 보면 알겠지만 오히려 이런 사법 리스크와 함께 공격적인 투자가 좀 많이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이 반도체 시장 확대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주도권을 놓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수조 원의 적자도 내고 있고요.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이미 사상 처음으로 SK하이닉스에게 뒤처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 결국에 로봇, 인공지능, 바이오 이런 신사업 반도체 관련 움직임에 있어서 활발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차트에도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했어요. 삼성전자가 얼마나 지금 시장에서 뒤처지기 시작하냐고 하면은, 자, 그간 역사를 보면요, 삼성전자가 뭐했다, 코스피와 삼성전자의 흐름을 봤을 때 똑같습니다. 그냥 판박이에요, 판박이.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삼성전자가 뭐였습니까? 코스피 시장을 견인했고, 코스피가 곧 뭐다? 삼성전자다라는 건데, 어느 순간 보니까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달라진 근본적인 이유에는 뭐가 있다? 아까 앞에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SK하이닉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코스피의 상승이 SK하이닉스가 주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공격적인 투자가 당연하게 어디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 SK하이닉스를 따라잡기 위한 SK하이닉스를 이제 다시 제치고서 1위로서 치고 올라가기 위한 뭐가 날 확률이 크겠습니까? 공격적인 투자가 날 확률이 굉장히 크겠죠. 그럼 당연하게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당장 본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다른 게 뭐예요?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요, 바로 영업이익이 구조 전망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돼요. 그럼 이 최대 실적을 가능하게 했던 SK하이닉스의 주가를 가게 끌어올렸던 모멘텀 뭐다? 바로 HBM이란 거겠죠. HBM. 그래서 HBM 시장에 있어서 이미 삼성전자를 따돌렸다라고 보시는 게 좋고,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이런 HBM에 대한 부분이 SK하이닉스가 지금 이미 2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거다 예상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HBM의 수요가 지금 현재 올해만 수요 전망치가 220억 기가바이트로서 HBM 3사의 예상 생산량을 크게 웃돌아요. 거의 2배 정도 웃돕니다. 그러면서 내년 HBM 수요도 300억 기가바이트 수준 내다보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지금 실적은 삼성전자가 이걸 따라잡지 못한다라고 하면 SK하이닉스 혼자 독주하는 시장으로 인해 가지고 가파른 상승세를 가지고 갈 확률이 굉장히 큰 상황이에요. 특히나 보면 알겠지만 최근에 엔비디아가 뭐 했습니까? 중국 방문 중에 고객들을 만나가지고 이런 엔비디아 그 관련 GPU 관련되어 있는 AI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신청서를 다시 받고 있다고 하면서 라이선스를 부여할 것이라고 약속했고요. 엔비디아는 곧 중국에 다시 이걸 제품을 공급을 할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이런 부분이 사실 뭐한다?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있어서 지금 엄청나게 오히려 삼성전자가 이걸 따라잡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들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이제 이런 엔비디아, 젠슨왕이 이렇게 중국과 다시 수출 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 자체도 뭐다? 이래 미국 도널드 트럼프가 뭐 하기 시작했어요? 엔비디아의 이제 칩을 갖다가 중국과의 히토류 협상으로서 사용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엔비디아의 칩을 당연히 더 사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고요.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이 미국 같은 경우가 중국을 많이 견제해요. 그럼에도 이 엔비디아 칩을 살 수 있게 해줬다라는 거는 분명히 뭐가 있을 거다라는 건데, 보니까 역시나 뭐라고 합니까? 이건 너무 오래된 칩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 우리 최근에는 이제 엔비디아의 블랙이라든지 HBM 관련되는 새로운 시리즈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중국에 판매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이제 그 큰 쓸모가 뒤처지는 그런 이 반도체를 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뭐한다? 중국은 오히려 좋다라고 이걸 사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중국 시장에서는 뭐가 크다는 거예요?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고, 앞으로도 이런 AI 반도체 시장 규모는 더 커질 것이다. 2033년 내 4,299억 달러로 지금 대비해서도 2.5배는 더 커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흐름이 결국에는 SK하이닉스에 굉장히 뭐가 됩니까? 꽃길만 걸을 거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를 따라잡지 못하는 하나의 이런 그 상황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뭐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런 저가 AI 칩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도 수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보면 알다시피 실질적으로 최근에 그래서 중국이 빗장 해제됐다라고 하면서 삼성 역시도 HBM 공급 재개 기대가 생기기 시작해요. 특히나 지금 이런 이 4월 수출 규제 전까지는 이 저가 AI 칩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HBM3 자체를 뭐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 역시 다 반드시 분명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여기도 나와있다시피 뭐한다? AI 가속기 판매 가격 5% 안팎인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분기 매출이 5천억 이상 늘 거란 거예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실적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부분이죠. 그럼에도 가장 큰 갭을 메꾸지 못한 게 뭐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어쩔 수 없이 SK하이닉스에게 뒤처지는 게 HBM3이라는 거예요. 5세대 HBM 납품이 지금 몇 년째 계속 지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상의 삼성전자 입장에서 뭐합니까? SK하이닉스를 잡기 위해서는 이 5세대 이상의 HBM 시장을 따라잡기 위한 공격적인 투자가 나와야 돼요. 그럼 이게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지금 HBM3가 지속적으로 이게 지연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할 것인가를 본다라고 하면은 전 또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사실상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이제 HBM3는 사실상 이제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가 이제 독점을 한 상태라고 봐야 돼요. 이걸 이제 삼성전자가 겨우 납품 통과가 되고 따라잡는다 하더라도 그럼 여기서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뭐 단가를 낮추든지 뭐 다른 메리트가 있지 않은 이상 SK하이닉스를 굳이 SK하이닉스에서 삼성전자로서 바꿔야 될 이유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여기서 새로운 이 경쟁 자체는 뭐가 된다? 새로운 이 큰 이익 창출로 연계되기가 어려워요. 그럼 삼성전자는 그 다음을 노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게 뭐다? 바로 HBM4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최근 이제 이번 주였나요? 일주일 내에 나온 뉴스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HBM4에 대한 부분 이걸 납품을 하겠다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계속 뭐가 되고 있어요? 테스트 통과가 계속해서 딜레이 되고 있죠. 실질적으로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인증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삼성전자가 노릴 수 있는 건 뭐다? HBM4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SK하이닉스보다 더 빠르게 상용화를 시키고 이거를 통과시키는 게 목적이 될 확률이 크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 따른 공격적인 뭐가 된다? 투자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애초에 HBM4 6세대로 바뀌면서 기술 격차가 리스트되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는 이 타이밍에 오히려 HBM4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나오면 나왔지 저는 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증권사 같은 경우도 보면 뭐라고 해요?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이 HBM4 수율 50% 수준으로 개선하고 양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진행될 거다. 그래서 못해도 지금 시장에서 뭐다? 25년 말까지는 이 HBM4에 대한 부분이 양산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으로 연기가 되려고 한다고 하면은 HBM4에 대한 부분이 분명하게 따라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삼성전자가 꾸준하게 다시 코스피를 견인하면서 SK하이닉스를 따라잡고 꾸준히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고, 그럼 여기서 HBM4에 대한 부분이 시장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같이 또 올라갈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 HBM 관련해서 삼성전자는 지금 자회사를 굉장히 많이 밀어주는 상황이에요. 실질적으로 과거에도 뉴스를 보면 이게 작년 뉴스인데 삼성전자가 뭐한다? HBM 공정 일부를 자회사로 밀어준다라고 하면서 스테코에 대한 기업 이야기가 나오죠. 그 스테코에 대한 기업 이야기가 나오면서 과거에는 뭐 스테코에 대한 이런 투자 모멘텀 이런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올해는 또 바뀌었습니다. 스테코에서 어디로 바뀌었냐라고 하면은 뭐 이게 바뀌었다라는 건 아니고 좀 더 직접적인 투자 모멘텀 수혜가 연계가 되는 게 어디다? 바로 이제 세메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현재 이런 삼성전자가 이제 최근에는 이 신카와 장비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이 TC 본더 관련해 가지고 이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첫 적충 단계인 4단 공정을 사용해 왔지만 최근에는 뭐한다? 세메스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담하는 분위기로 넘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세메스라는 기업이 지금 뭐예요?
최근에 이제 HBM-TC 본더를 통해서 올해 매출만 약 2.5배가 예상이 되고, 실질적인 삼성전자의 HBM 투자 확대 관련돼 있는 반사익은 이 세메스가 받을 거다. 이 본더 판매가 늘어나게 되면서 세메스가 오히려 매출이 2,500억 이상도 증가할 거다 라는 게 시장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나와있다시피 세메스는 HBM4 이후에 사용될 예정인 하이브리드 본더도 개발하게 되고, 고객사와 평가 중에 있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SK 하이닉스를 따라잡기 위한 이런 이 HBM4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투자가 나오면 나올수록 오히려 실적이라든지 이런 개선 모멘텀이 세메스로 집중될 확률도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현재 세메스는 뭐한다? 이제 현재 삼성전자는 자회사인 세메스를 통해서 자사 HBM 생산 라인에 들어갈 하이브리드 본더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 HBM 관련되는 부분, 그래서 삼성전자가 수혜를 받고 그 반사익으로는 세메스가 또 같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 세메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장외주식 거래입니다. KOTC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뭐 사실 뭐 차트나 이런 것만 본다고 하면 나쁘지 않지만, 이게 장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 주식처럼 뭐 거래는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이 KOTC라고 이거 찾아보면 매매하는 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건 여러분들이 또 매매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 말고 진짜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관련 상장주 중에 찾는다라고 하면은 사실 삼성전자와 함께 HBM4 관련돼 있는 반사익 수혜주로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게 워트라는 종목. 그래서 과거에도 워트가 HBM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상승 흐름을 잡았는데, 그 당시도 뭐다? 삼성전자 주 고객사로서 워트가 부각이 되었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에 대한 매출 비중이 지난해 상반기 기준만 85.9%에 달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워트는 그냥 삼성전자와 세메스를 통한 HBM 관련된 있는 실적이 굉장히 얘네들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급격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실 삼성전자, 세메스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워트 같은 기업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현재 이 8,000에서 7,000원 이 구간에서 잘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의 상승과 함께 워트도 정말, 과거 이제 SK하이닉스와 함께 뭐 했습니까? 그 한미반도체가 10배가 넘게 올랐잖아요. 이 삼성전자와 함께 워트가 또 10배 이상 올라가는 그런 흐름도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